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나가야 될 지문 쪽수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자, 32쪽에 보면 과학 지문이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문제부터 한번 살펴봐 보세요. 자, 1번에 보면 자, 다음의 도식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더 들여다보는 것보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살펴보면 기억의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수용해서 진화 생물학의 복제자 이론. 그러면 진화론이랑 복제자 이론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창의적으로 어쨌든 수용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비판한 것이 발생계 이론. 그 비판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가, 나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 되어 있는데 잠깐 훑어보면 가, 나, 자 지금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이비드 헐, 그 다음에 나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 이름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뒤로 넘겨서 문제 없네요. 자,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다윈의 이론, 진화 생물학의 복제자 이론, 발생계 이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자, 개체들이 복제를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했던 자, 진화 생물학자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일종의 정전과 같이 취급된다. 그 뭐 꼭 읽어야 될 책, 뭐 정론이 담긴 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다음과 같은 크게 5가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했다. 자, 첫째, 세계가 꾸준히 변하고 유기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자, 유기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옛날과 지금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 자, 그다음에 둘째, 모든 유기체 집단이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런데 점점 가지치기 하듯이 갈라진 거죠. 자, 그다음에 셋째, 유기체의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거나 지리적인 격리가 일어나면 새로운 종으로 가지를 쳐서 종이 분화한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두 번째, 세 번째 뭐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죠? 다 좀 맞물리죠, 어떻게 보면은. 자, 변해야지 바뀌는 건데, 자, 하나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쭉 뻗어나갔답니다. 자, 그다음 넷째. 자, 진화는 새로운 유형의 개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집단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뭔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발생한다. 자, 다섯째. 유전적 변이들이 존재하고 그중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유리하며 자, 그 변이 중 일부가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라면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이고, 여기 세 번째, 여기 넷째, 여기 5번째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표시하면 좋겠죠. 자, 다음 단락. 자, 진화 생물학자들은 자, 다윈의 핵심 주장 중 자, 둘째, 셋째, 다섯째만을 자,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5개 모두를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첫째랑 넷째는 빠졌죠. 지금 보면은 자, 둘째, 셋째, 다섯째만을 자, 창의적으로 수용해서 자, 우리 1번 보기 박스에서 봤던 창의적 수용이란 말이 보이네요. 자, 복제자 이론을 제시했다. 다소 다르게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메커니즘이 자, 자연 선택이란 말 아까 전에 다윈의 말에서 5번째 항목에 적혀 있었던 건데 그 말이 비슷하게 다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방식을 설명하는데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작동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변이 조건으로서 상이한 개체들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존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조건, 상이한 개체들이 풍부해야 한다. 상이하다는 거는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복제 또는 대물림 조건으로서 자, 그 개체들이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복사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거는 그냥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식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의미로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합도 조건으로 어떤 개체의 복사본 수는
그 개체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본인의 어떤 그 개체의 특성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단락에 나와 있었던 다윈의 진화론과 다소 비슷하지만 좀 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추린 그런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화의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대상이든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여기 위에 있던 하나, 둘, 셋,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진화가 일어난답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철학자인 데이비드 헐. 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개입하는 존재자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까 위에 나왔었던 복제자 이론에 대한 좀 세부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자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중 하나는 복제자이고, 자, 존재자 중에 하나는 복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 복제자는 자신의 구조를 다음 세대에게 비교적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존재자이고, 자, 복제자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전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 자, 상호작용자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복제자들의 복제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존재자이다. 자, 약간 다르게 만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간 다르게 만드는 존재자가 상호작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지금 보면 복제자랑 상호작용자. 자,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전자다. 아, 이거 지금 밑줄 긋지 말고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복제자 역할하는 건 유전자다. 자, 유전자는 상호작용자에 해당하는 유기체와 함께 언급되어 있죠. 상호작용자는 유기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복제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어떤 DNA 유전자인 거고, 상호작용자는 우리 겉 몸뚱아리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상호작용자와 함께 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 차별적인 복제를 이루어낸다. 자, 차별적인 복제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유전자가 상호작용자에 해당하는 유기체와 함께,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유전자, 복제자랑 유기체, 상호작용자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차별적인 복제가 이루어진다. 자, 복제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1차적 존재자는 유기체이다.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유기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체의 계통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그 속의 복제자들은 다른 경쟁 복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사본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유기체의 역할이 꽤나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기체가 상호작용을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뒤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기체의 역할이 꽤나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단락. 자, 또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 자, 이 사람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가 아마 이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자연 선택론이 갖는 일반성과 추상성에 근거하여서 복제하는 존재자의 차별적 생존에 의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한다고 정의했다. 자, 존재자의 차별적 생존에 의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그는 어떤 대상이든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하기 위해서는 복제 또는 대물림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요 조건이 강조되었습니다. 자, 조건이 세 가지 있었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락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조건 보면 복제 또는 대물림 조건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근데 항상 그런데 뒤입니다. 그런데 자, 돈키스는 헐과 달리 자연 선택과 관련해서 복제자와 운반자를 구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복제자와 운반자로 구분을 했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죠?
복제자는 똑같은데 운반자라는 말 없이 상호작용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호작용자가 빠지고 운반자라고 적혀 있죠. 자, 복제자는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유전자를 의미한다. 자, 복제자가 유전자인 거. 이거는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아까 전 우리 위에 보면 자, 복제자는 유전자이다.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게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도킨슨이 어떤 헐과 다른 의견이라 보기 힘듭니다. 자, 계속 보면 그는 복제자를 자기 자신을 복제하거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여서 자기의 복제자를 만드는 존재자라고 규정하였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기보단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복제자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정도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리처드 도킨슨이 말하는 복제자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하거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전단락에서는 상호작용이란 말이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유기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자라는 말이 따로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도 복제자인 유전자의 몫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 한편 운반자는 자,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자, 이 말 보세요. 명령을 한다는 거죠.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유전자가 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운반자가 을, 이런 느낌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복제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에 해당한다. 생존 기계. 마치 그냥 유전자를 잠시 보관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도킨스는 자연 선택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자, 상호작용 복제자의 목이었습니다. 복제자의 목.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인정하지만 자, 그것을 운반자 선택이라고 개념화하면서 자, 상호작용이 복제자에 의해 통제됨을 강조했다. 자, 운반자 선택이랍니다. 운반자 선택. 상호작용을 하는데 운반자 선택. 내 유전자는 이 몸에 옮겨야 되겠어. 내 이번 삶은 이쪽 몸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쪽 몸을 계속 선택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운반자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즉 자, 유기체의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복제자이고 각 유기체는 자기 복제를 추구하는 유전자에 의해 선택된 단순한 운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이죠. 자, 이러한 진화 생물학의 복제자 이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도 계속 등장을 했다. 자,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발생계 이론은 자, 좀 더 다른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자,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 자, 자연 복제의 발생 자원을 유전자와 환경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앞에까지의 내용은 유전자 또는 유전자나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물로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분법적 방식이란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원인이 두 개 이상이라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의 형질은 유전자 그리고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산출되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화해서 본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내용 다 확인했고 본문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복제자 이론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5가지로 쭉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진화 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의 3가지를 가지고 와서 좀 창의적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수용했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자신의 의견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복제자 이론이라 그러는데 자, 조건을 3개 정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상이한 개체가 풍부해야 된다. 복사본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두 학자가 나왔었는데 큰 차이점은 존재자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달랐었습니다. 데이비드 헐은 존재자가 복제자와 상호작용자다. 자, 반면에 리처드 도킨스는 존재자가 복제자와
운반자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자, 그래서 설명되는 거 보면 데이비드 헐 같은 경우에는 복제자가 유전자다. 근데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호작용자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인데 상호작용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작용을 함으로써 차별적 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리처드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자, 복제자의 역할이 유전자고 운반자가 유기체고 이렇게 구분한 건 비슷합니다. 근데 역할이 많이 차이가 났었죠. 자, 복제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상호작용도 하고 복제도 하고 명령도 하고 통제도 하는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존재자였었고, 자, 여기는 운반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운반자다. 그래서 생존 기계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더 안 나오는데 일단 여기 우리 1번 문제 풀기 위해선 요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번 문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니은은 복제자 이론인데 자, 니은에서는 자,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집단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진화가 발생한다는 기억의 주장은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몇 번째 주장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몇 번째 주장이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점진적인 변화라는 말은 넷째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넷째에 속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둘째, 셋째, 다섯째만 수용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억의 주장을 창의적으로 수용했다. 자, 이거 문제를 띄우는 것보단 본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봐서. 자, 한 이쯤으로 볼까요? 이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지금 다섯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유리한 것들. 어, 안 되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요게 다섯 번째 조건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섯째만을 창의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개체보단 동일한 개체가 계속 풍부히 존재해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발생한다고 여겼다. 자, 기억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니은의 의견으로 지금 이미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디 봐야 되냐면 역시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밑줄을 너무 잘 그어놔서 표시가 확 됩니다. 지금 상이한 개체들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1번의 3번 선지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4번. 자, 진화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대상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다고 보았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요 조건이 만족된다면 진화가 일어난다. 자, 1번에 4번 선지랑 연관되겠고요. 자, 5번. 디귿에서는 자, 발생계 이론이니까 일단 느낌 자체가 좀 뒤로 빠져야 되죠. 자, 니은에서 자연복제의 발생 자원을 환경과 유전자만으로 구분하였다면서 니은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고 원인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한 여기 그들의 견해 앞뒤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 5번 선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가나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보고 풉시다. 자, 맞는 거 고르는 거죠. 그리고 기역 니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두 개 짝지어져 있습니다. 기역부터 살펴보면 자기 복제 과정에서 각 유기체는 유전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유전자를 통제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바로 페이지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바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자, 그것을 운반자 선택이라고 개념화하면서 상호작용이 복제자에 의해 통제됨을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데이비드 헐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설명이고 나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기억은 공통적이라 보기 힘듭니다. 기억 있는 거 지웁시다. 지우고 자, 이렇게 3개 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를 할 때에는 유전자와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가든 나든 둘 다 진화 생물학자에 속하는데 진화 생물학자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택된다, 자연 선택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는 당연히 맞다고 봐야 되겠고 상호작용하는 그 존재자가 뭐냐는 좀 약간 이견이 있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를 한다는 그 말 자체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그럼 5번이 또 지워져야 되겠죠. 자, 근데 디귿. 자연 선택과 관련한 존재자 중에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유전자다. 그 어쨌든 간에 둘 다 복제자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복제자 역할을 가진 건 많았었고 똑같이 복제한다는 점에서도 지금 일단은 공통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디귿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리을. 모든 유기체 형질은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다. 중간쯤에 보면 발생 자원이 많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거는 가든 나든 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발생계 이론. 자, 이것과 연관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리을은 어떻게든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리을 있는 거 지우고 정답은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